드리겠습니다. 네, 어제는 윤석열 정부의 이 세계적 에너지 전환 추세에 거꾸로 가는 원전 역주행 정책 그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반도체 산업을 얘기를 하면서 느닷없이 탈원전을 하게 되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을 포기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기본적으로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사회와 기존에 했던 약속마저도 서슴지 않고 파기를 하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의 미래도 망치는 최악의 정책을 담고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탈원전을 통해서 이 재생에너지의 획기적인 확대 보급이야말로 반도체 등 우리의 첨단 산업을 지키고 또 육성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KDI가 이미 발표한 아리백이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이 오는 2040년까지 아리백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 반도체 수출은 31%가 급감을 한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15%,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무려 40%가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다는 것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인 우리나라는 아리백과 탄소 국경 조정 제도 등에 선제적으로 반드시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나홀로 원전에 올인을 하면서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탈원전 발언은 지난달 열렸던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3배를 확충하겠다. 이렇게 했던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의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참으로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합의했던 당시에도 많은 언론들이 윤석열 정부의 원전 역주행 정책에 대해 비판을 해왔습니다마는 어제 정부의 발표는 스스로 국제사회와는 반대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공언을 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에너지의 미래를 거꾸로 돌려서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을 스스로 약화시키고 또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마저 자초하는 원전 역주행 정책 반드시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획기적 보급 확대가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정부는 제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반드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상향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최근에 정부 여당은 연이어 발표하는 소상공인 지원 대책, 전형적인 은발의 오줌 누기식 겉돌기 정책으로 변죽만 울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책임한 정부, 또 무능한 여당이다 이렇게 규정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1일 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을 발표를 했습니다. 또 지난 14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이자 부담 완화 정책도 오는 3월 말부터 시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소상공인들 그리고 자영업자들에게는 참으로 꼭 필요한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삼고와 내수부진으로 지금 사면 초과에 놓여 있는 취약 차주들의 문제 해결에는 참으로 턱없이 부족한 정책입니다. 낱낱이 밝혀보겠습니다. 자영업자의 부채는 지난 2023년 2분기 기준 이미 1천조를 넘는 상황이고 그중 3개월 이상 연체를 해서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이 된 한개 자영업자 채무의 90%가 비은행권에 집중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신용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가 제공하는 신용회복 기회를 얻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게 됩니다. 또한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제2금융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환 대출 프로그램은 5%부터 7%까지의 금리를 받고 있는 분들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7% 이상의 고금리로 더욱더 힘겨운 하루를 버티고 있는 취약차주들은 지원조차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금리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대상에서 제외한 것,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조치다. 이렇게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고작 재정 3천억 원의 투입으로는 매우 적은 수의 소상공인들만이 정부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엄바로 오줌 누기식 정책 이렇게 끝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차주들에 대한 정책 조속히 마련하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우선 집행률 10%에 불과한 현행 소상공인 저금리 대안대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서 비금융권의 취약차주와 다중채무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용불이익이 없는 채무조정과 10년부터 20년 기간 동안 채무를 장기 상환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절실하다는 것을 밝힙니다. 민주당은 빚을 빚으로 갖고 있는 참으로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는 취약차주들에 대한 집중 대책 마련에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힘쓰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